안녕하십니까. 2021 화성 지역학 방구석에서 떠나는 랜선 여행 화성의 전설 1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화성문화원 김명수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강의해주고 계시는 구비문학 전공자 이원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12번째 시간이고요. 의정읍의 전설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된 자료 보시면서 우정의 전설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12강은 우정의 전설 중에 마을 사람을 구해준 진해산과 쌍봉산을 지고 온 마고할미 두 설화를 대표 설화로 꼽아봤습니다. 예. 네. 먼저 예. 우정 지역의 변천사 한번 살펴보고요. 예. 조선시대 행정구역에서는 예전 지명이 팔라곤면 그리고 쌍창 속해 있는 화방면 등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 쌍창이라는 지명은 이곳에 곡식의 창고가 있어서 붙여진 그렇군요. 지명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의 우정은 지역은 고려 때는 육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쌍부속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쌍부속현이요. 네, 쌍부에 속한 현이다. 그래서 네. 쌍부라는 이름이 굉장히 오래된 이름이군요. 네, 그렇죠. 또 쌍봉산도 쌍부산이라고도 불렸다고 예, 그렇게도 많이 네. 부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지 1831년 화성지에는 우정면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예. 부서쪽으로는 80리에 24개의 동이 있고 예. 예전에 있었던 이 화방면과 또 예. 팔라곤면 여기 있죠. 이것을 합하여서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제 우정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뭐 어디서 우자를 따고 어디서 정자를 따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거는 또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24개 동으로는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지명들이 지금도 그대로 많이 불리고 있다라고 그렇네요. 합니다. 운정, 고잔, 한각 이런 게 네. 방축도 그렇고요. 네. 예. 우리 계속 나오고 있는 14년에 예. 1914년에 부군면 통폐합이 되면서 예. 이 조암리, 야미리, 마산동, 고기리 등이 포함되면서 예. 이 앞정면과 우정면을 통합해서 수원군의 우정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제 서부 지역으로 오면 올수록 이렇게 합쳐진 지명보다는 그 고유의 지명을 이렇게 지켜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이제 49년에 수원읍이 나가고 수원시가 되었고 예. 화성군 우정면이 되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산이 오산 분리되고. 나갔고 또 화성시가 되면서 화성시의 우정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면이 읍으로 2003년도에 승격이 된 거군요. 네, 2003년도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죠. 네. 아니죠. 그래도 한 18년은 넘은 것 한 같은데. 17년, 18년 됐나요? 예. 네, 우정읍으로 승격이 됐고요. 지금의 현재 화성시 우정읍은 13개의 법정동리와 54개의 행정통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네, 이런 원안리, 호곡리, 운평리, 한강리, 멱우리, 화수리, 주곡리, 이화리, 석천리, 매향리, 화산리, 조암리, 국화리 이렇게. 국화리는 아마 국화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역이 그 독립운동 만세길이 지금 2019년도에 만세길이 조성돼 3.1 만세 운동 길이 화성시에 조성됐는데 네.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네. 화수리가 그래서 화수리에 나중에- 방문자 센터도 있고요. 네, 살펴보시면 나중에 뒷부분에 가시면 이 지역의 독립운동사랑 이제 연결되는 지역의 전설도 제가 기타 자료로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예. 네, 우정 지역의 지도 한번 보시면 이 예. 화성시 부분에서 가장 왼쪽 아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다를 다 면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바다를 면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 장안과 면하고 예. 있어서 우정 장안이 굉장히 가깝게 예. 그리고 조암 시내권을 같이 사용하는 조암 생활권이라고 예. 읽혀지기도 하고 또 3개 지역 이렇게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간척의 영향을 지난 시간에 다뤘던 장안면처럼 간척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굉장히 일괄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어 그 있는 자로 그은 것 같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지역은 네, 거의 다 간척이 예, 된 지역이라고 볼 그렇죠. 수 있고 이 화홍지구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예. 이제
간척 사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예, 지역이라고 맞습니다. 육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정읍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 지역이 있었지만 예. 한 지역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우정읍 이화리의 2002년, 2005년, 2019년인데요. 예. 여기 이화리에 기아 공장이 맞아요. 네. 기아 자동차 공장이군요. 기아 자동차 공장이 2002년의 모습이고요. 예. 2005년의 모습 그리고 2019년의 모습 보면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나고 또 정비가 잘 된 것 같죠. 예. 그러고 보니까 우정에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꼭 농촌이다 뭐 이렇게 보기만 더 어려운 곳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바다를 면하고 있는 지역에 여러 공장들도 많이 있어서 예.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장안리보다는 좀 더 이제 공업 지역도 좀 더 많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예. 자, 요 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예. 이 방조제 화성 방조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곳은 지금 비워져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간척이 되어서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거를 이제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요게 지금 2020년 현재 모습이네요. 네, 작년 모습이죠. 2020년이니까요. 예. 작년에 항공 사진인데요. 여기서 같은 곳인데 1966년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모두 바다의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도 이 화성 방조제를 통해서 간척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60년대 모습과 지금 2020년대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데요. 예. 지금 19년, 18년, 17년까지도 계속되어 있는데 2000년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95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요. 그렇네요. 2000년, 2006년이 되면서 이제 이제 서서히 이제 간척된 뭐 지점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나오고 네, 그래서 화성 방조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화성 방조제는 이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와 우정읍 매항리 사이의 바다를 막아서 건립한 방조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긴 공사를 했는데요. 91년부터 2003년 3월까지 거의 한 12년, 13년 동안의 공사를 한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아마 2000년 초반에 아까 지도에 봤을 때 2000년 때까지는 바다로 있었다가 2003년 물막음 공사가 끝난 2006년에서는 이렇게 육지화가 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육지화가 된 걸로 보시고요. 예. 지금 최근 자료를 보시면 여기 이미 경작지로 해서 이제 농사도 하고 있고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봤던 기아 공장과 같이 여기는 비어져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게 다 이제, 네, 이제 그렇군요. 공장들이 들어서서 이렇게 더 들어갈 예정 부지였네요. 네, 여기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그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지역에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여기 95년과 87년 사이에도 좀 간극이 크네요. 예. 네, 이런 부분들도 지역의 간척 사업과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자료 준비하면서 요것 이모저모를 요걸로 이제 항공 사진으로 살펴보는 재미가 참 좋더라고요. 예. 네. 요것도 이제 제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화성 지역 또 다른 지역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우정 지역 이제 변천을 좀 살펴봤고요. 예. 네, 우정 지역의 이제 대표 전설로는 먼저 쌍봉산을 지고 마고할미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수업 때 그 남산의 마고할미도 살펴보았죠. 네, 마고할미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자료가 아닌데 화성에서는 뭐 해안가 지역 또는 내륙 지역에서 드물지 않게 이렇게 마고할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자료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장안면에서도 마고가 있었으니까 정말 가까이 인접해 있던 우정읍에서도
당연히 마고 할머니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장안면 지역 자료 봤을 때도 쌍봉산 장사와 남산의 그 마고가 서로 겨루는 힘겨루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것처럼 쌍봉산에서도 그 우정면에서도 우정읍에서도 이 쌍봉산 마고에 대한 이야기가 채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남산의 마고와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여기의 마고 할미는 산을 어깨에 지고 오다가 지금 자리에 내려놓아서 쌍봉산이 되었다라고 아, 그렇군요. 네, 구술이 되고 있습니다. 수집 자료가 이렇게 곳곳에 많이 이제 전승이 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쌍봉산 마고 할미 같은 경우는 예. 화성에서 온 TV라든지 화성시에서 제작한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예. 만들어져서 보급이 되고 있는 저희 걸로. 영상 말미에 제가 링크를 항상 넣어드리거든요. 그 아. 관련된 대표 설화와 연관돼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십시오. 아, 네. 자,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예, 자, 우리 쌍봉산 마고 할미의 그 문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한번 자, 읽어봐 한번 주시면 좋을 것 읽어볼게요. 같아요. 아주 옛날 강원도 금강산이 산세를 갖추려고 전국의 명산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때 한 산이 금강산 중턱에 박혔는데 조화가 좋지 않아 금강산에서 내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산의 마귀는 금강산에서 내보내진 후 산이 새로운 곳에서 괄시를 당하거나 또는 마땅치 않은 곳에 자리 잡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묘하게 생긴 산의 생김새가 부각되고 지역에서 가장 으뜸으로 서는 산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산을 짊어지고 강원도 금강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을 지고 오던 마귀는 지금의 쌍봉산 지역에 와서 산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은 산을 가져다 놓은 것을 본 옆 남산의 마귀가 안 되겠다 싶어 쌍봉산을 쫓아내려 하였습니다. 아, 여기도 이 남산의 그 마고 할미가 또 등장하네요. 네, 남산의 설화에서는 또 남산의 산신령이 예예. 마귀를 쫓아내는 걸로 또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서는 또 남산의 마고가 예. 지금 쌍봉산을 대표하는 마고를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남산의 마고는 그때 자료 문면에서는 한양으로 그 예, 괴수마귀가 예, 맞아요. 회합을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올라오던 중이라고 했는데 예. 쌍봉산은 강원도에서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마고라는 점에서 조금 결이 다르죠.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인데 네.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네, 서로 다른 이제 관점에서 마고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네요. 네, 아마 저는 이제 실제로 올라 보지는 못했는데 산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다른가라고 싶기도 하고요. 예. 뭐 남산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예. 뭐 우정의 쌍봉산은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인지 그거는 이제 정상에 올라가 봐야 알겠지만 그거 좀 궁금하다고 생각이 그런 들었습니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네. 네, 다음 장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이에 남산의 마귀는 쌍봉산 쪽으로 바위를 집어던졌는데 쌍봉산에 닿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마을의 논 가운데 그 바위가 있었는데 후에 사람들이 없애버렸습니다. 돌이 날라오자 화가 난 쌍봉산의 마귀가 쌍봉산 주위에 있는 돌을 모두 남산으로 던져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남산 일대에는 돌이 흩어져 있고 쌍봉산에는 돌이 없습니다. 그때 떨어진 바위 덩어리가 지금도 남산 중턱에 놓여 있는데 쌍봉산은 마귀가 산을 지고 오면서 산 가운데 잔등이 쑥 들어가고 양쪽 두 개의 봉우리가 높아져서 그 모양새 때문에 쌍봉산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지게에 쌀자루를 멜빵을 묶어서 칠 때 새끼줄 멜빵을 걸어 동여매 가운데 부분은 들어가고 가만히 양쪽 끝 모퉁이가 불룩하게 솟아나온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네. 이 쌍봉산이라는 것이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쌍봉 두 개의 봉우리가 맞아요. 있다라고 두 개의 해서 봉우리가 있습니다. 예, 쌍부 언덕 부자를 써서 쌍부산이라고도 불렀고 예전에는 예. 또 지금은 쌍봉산이라고 불리는데 이 모양에서 두 개의 봉우리가 솟아있는 모양에서 이 마고가 이 산을 짊어질 때 이 지게에다가 예. 그 산을 짊어지고 새끼줄로 멜빵을 묶을 때 예. 이렇게 묶다 보니까 가운데는 움푹 들어가고 이제 양쪽은 솟아 나와서 그 부분이 예. 봉우리가 됐다라고 이제 지형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형의 모습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남산과 이 쌍봉산의 힘겨루기 이야기는 장안면 설화에서도 나타났었는데요. 예. 여기서 보면 비슷하게 남산으로 모두 던져서 남산 일대에는 돌이 많은 지형이고 예. 쌍봉산에는 돌이 없는 지형이고 똑같은 얘기네요. 예, 그때 예. 남산 얘기와. 그리고 이제 쌍봉산은 우리가 더 힘이 셌다. 남산은 또 반대로 얘기하고요. 네. 아니요. 남산에서도 우리가 힘이 적어서 쌍봉산에서 날라온 게 우리한테 반대라기보단 부정적으로 얘기했네요. 우리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증거가 중간에 닿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졌던 바위가 논에 있었다고 합니다. 박혀 있었는데 후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지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때 없던 땅이 생기는 마당인데 그런 거야 뭐 치우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지 정리를 할 때에도 이렇게 중간에 산이 솟아 있거나 중간에 이제 바위가 있거나 하면 좀 고르게 정리를 많이 하시니까 예. 그런 흔적들은 많이 사라졌을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떨어진 바위 덩어리가 남산 중턱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이제 그 쌍봉산의 모양과 닮아 있다라고 해서 서사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군요. 네, 기타로는 실제로 쌍봉산에 올라가시면 쌍봉산에 있는 표지판이 있는데 예. 거기에 쌍봉산 유래라고 하는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인터넷으로 저도 올라가 보지 못해서 저는 올라가 봤는데 저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 쌍봉산을 다녀가시는 지역민 분들이나 구경으로 오신 관광객분들이 예. 그거를 찍어서 공유를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 자료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자료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장안면에서 그 남산의 자료처럼 우리가 좀 문면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봉우리가 2개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고려시대 쌍부현이 있는 곳의 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하고 산의 생김새가 멀리서 보면 여인의 2개 젖가슴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란 설도 전한다. 아주 오래전에는 봉수가 있었다고 전하나 근거는 없으며 일제시대 3.1운동 당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 산에 올라 만세를 불렀다. 또한 1794년에 발간된 수원부 읍지에 쌍부산이 나오는데 우정읍에 있으며 서남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있어 쌍봉산의 본래 이름은 쌍부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예전에는 이 산에 잣나무가 많아 백산이라고 불렀다고 전하기도 하며 이 산의 정상을 망월봉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네, 그럼 쌍봉산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죠. 쌍부산, 쌍봉산, 백산, 그리고 봉우리는 망월봉. 달을 바라보는 그렇네요. 봉 이렇게 근데 딱 마고할미만 싹 빠졌네요. 그러고 이제 뒷부분이 또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 부분 한번 보시죠. 예. 옛날에 여기 있네요. 옛날에 마기 마고할머니가 남쪽에서 한양으로 가는 도중 인신 좋은 3기 곧 조암에 이르러 쉬고 있었다. 그는 평소에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마기 할멈에게 서쪽 바닷가 참담기라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배가 닿는 곳에 가서 살라고 했다. 마기 할멈이 이를 거절하자 하늘에서는 뇌성병력과 함께 그를 끌어 하늘로 데려갔는데 이때 마기 할멈이 내려놓았던 2개의 쌀자루가 변하여 쌍봉산이 되었다. 그 사이 골짜기는 마기 할멈이 쌀자루를 짊어지던 멜빵자리가 변해된 것이다. 후에 이 산에 장사들이 나서 마주 보이는 남산의 장사들하고 돌을 던지며 싸움을 하였다. 쌍봉산 장사가 힘이 세어 돌이란 돌은 다 남산으로 던져 쌍봉산에는 돌이 없고 남산에는 돌이 많게 되었다. 또한 쌍봉산을 바라보고 집을 짓고 살면 자손이 많고 먹을 복이 많으며 가히 다복하다 전하고 있다. 네. 혹시 이 자료를 보시고 예. 좀 느끼신 바가 있는지. 이것도 되게 부정적으로 마고 할미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네요. 네, 어떤 점들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나쁜 일을 평소에 많이 했다. 그리고 귀양가는 정확한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곳에 자기 자리가 아닌데 이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자료는 예. 금강산에서 맞아요. 오히려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묘사가 돼 네, 있죠. 자기가 이제 좋지 않은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집 모양을 잘 뽐낼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싶어서 이제 전국을 누비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평소에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예. 너는 배 타고 배가 닿는 곳에 멀리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쌀자루를 짊어졌던 멜빵자리가 변해서 된 거다. 오. 요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도 멜빵자리가 그렇죠, 예. 해서 했는데 여기는 산을 짊어지고 온 것이 아니라 쌀자루를 짊어지고 왔다고 했고 예. 갑자기 왜 쌀자루를 짊어지고 왔는지 여기 서사적인 문맥이 맞지가 않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합리적으로 최대한 해석을 해보고자 이 마고 산신들끼리 싸움이 아니라 장사들끼리 싸움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남산의 장사들과 예. 쌍봉산의 장사들이 싸움을 했는데 이 장사들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장사가 아니라 예. 돌을 던져서 모두 산으로 다 집어 던질 수 있을 만큼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이제 장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각색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 예. 이제 이런 신화적인 또는 신성적인 면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마지막에는 쌍봉산을 바라보고 집을 짓고 살면 자손도 많아지고 아. 먹고 살기도 좋다라고 예. 하는데 이 쌍봉산 그리고 거인 여신 아까 우리 그 장안면 예, 얘기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그 바위치성이라든지 이 거인 여신의 어떤 생산력 예. 그리고 거대한 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자손이 많고 아.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음. 일종의 이제 거인 여신이 가지는 생산이요? 네, 생산성과 또는 그런 거대한 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 예. 이런 것을 최대한 이제 약화시키려고 하는 아.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진 유교적인 담론이나 근대 합리적인 사고 아래서 이런 신성이 조금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좀 드는 자료였습니다. 이거 쌀자루 얘기도 이제 뭐 이 향후에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쌀자루를 쥐고 오면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패이잖아. 아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가 전후가 뒤바뀐 것 같아요. 원래 그리고 이제 보통은 지게에 쌀자루를 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이 거인 여신의 이제 클래스라든지 클래스. 는 이 산을 짊어질 수 있을 정도의 예. 규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점점 경직돼 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고가. 쌍봉산 유래의 그 표지판이 그 지역의 어린이들도 볼 것이고 지역민들과 또 지역으로 놀러 온 예. 이웃들도 보실 텐데 좀 이제 큰 시각적으로 큰 청사진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조금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대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좀 뭐랄까 그래도 굳이 평가를 더 해보자면 이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어떻게든 이 지역의 뭐 전설과 유래를 좀 살려보시려고 네.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여기 안에 집어 넣으신 예. 걸 보면 또 표지판으로 이제 알리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만족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리뉴얼할 필요도 있고 네. 좀 새로운 학문적 시각으로 한번 더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런 네, 말씀을 요 드린 것 자료만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아 이런 얘기구나 하고 그렇죠. 단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런 자료도 있고 저런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주시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각자의 또 구미에 맞게 또 예.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자유롭게 해석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성 이런 것들을 제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기타 저희- 전설 자료로는 우정읍은 그래도 좀 그 전설 자료가 꽤 많이 채록이 되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화리에 진해산 전설이 있었고요. 예. 만경원과 낭섬이라는 전설이 있고 아, 쌍부창 예터는 명당자리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화산리 삼계와 김연방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요 근대까지 올라오는 것 같네요. 김영방 선생이 나오는 거 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더 이렇게 근대로 올라오는 건데요. 예. 현대까지 이제 이 제목들은 제가 지은 건데 원래 있는 제목보다 지금 있는 제목이 좀 특징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면 이화리 진해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읽어볼게요. 하겠습니다. 이하리의 덕목리, 현재는 덕목동이라고도 하는데 마을에 보금산이 있습니다. 이는 진해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으로 외적들이 쳐들어오자 주민들은 진해산의 꼭대기로 피신을 하고서는
돌을 모아 밑으로 굴려 왜적들과 투쟁을 하였습니다. 왜적과 싸우다가 중과부적으로 열세에 몰리게 되었는데 갑자기 밑에서 지네들이 나와 독을 뿜어 왜적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지네산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우정면 화산이 식은 말에서는 사근말에서는 사기말이라고도 하는데요. 패배한 왜적 100여 명을 굴에 집어넣고 나무 등거를 세워 입구를 막고 불을 질러서 죽였다고 하는데 그 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진해가 이제 적을 물리쳐 준 거네요. 네. 그리고 이 동네에서는 그냥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도 투쟁을 하신 거예요. 그렇네요. 그냥 도망가서 굴에 숨어 있다든지 이렇게 피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돌을 모아서 밑으로 굴려서 왜적과 투쟁을 하셨고, 또 여기서 패배한 왜적을 그냥 놓아준 것이 아니라 100여 명을 굴에 집어넣고 불을 질려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굴에 흔적이 남아있다고도 하는데 이 지역의 이런 어떤 기상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화성 독립운동 얘기할 때도 다른 데에서는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했지만 화성은 공세적으로 순사를 뭐 참사라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요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또 항전에 그 역사가 있는데 화성의 지역 정신이랄까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조사를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해안가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왜구나 왜적의 침입이 내륙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그 왜적의 침입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이 항전이나 투쟁 부분에서도 좀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네요. 네, 다음 자료도 한번 보고 일단 뒤에 가서 자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경원과 낭섬이라는 전설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호곡리에 살던 이만경이라는 사람이 몇 달 동안 바닷가를 측량하고 나서 바닷물을 막아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만경은 벌목을 하여 바다에 나무를 꽂아놓고 우죽으로 막았습니다. 주민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속는 셈치고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큰 부자가 죽어 그 아들이 좋은 묘자리를 구하고자 했었지만 오래되도록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승이 나타나 가까운 곳에 명당을 두고도 찾질 못한다고 하였고 아들은 아버지의 묘자리를 부탁합니다. 노승은 만경원으로 육지와 연결된 낭섬에 가서 물을 보고 들어가는 바이아제 형국에 좋은 명당이 있기는 하나 시키는 대로 묘를 쓰지 않으면 재앙이 따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방법을 물어보자 노승은 시신을 땅에 그대로 놓고 매일 한 줌의 흙을 덮어 묘를 쓰면 후손이 번영할 것이고 땅을 잘못 건드리면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나온 명당이네요. 명당 전설인데요. 오랜만에 명당이 나왔네요. 네, 호곡리에 이만경이라는 이제 그 지역 사람이 이제 실존 인물인 것 같아요. 이름이 전해지는 거 보면요. 보통 이제 실존 인물이 아닌 이상 이름이 잘 전해지진 않잖아요. 그렇네요. 네, 정확하게 이만경이라고. 네, 이 분이 이제 바닷가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스스로의 깨달음, 계시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간척을 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꽂아놓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그 마을의 큰 부자가 죽어서 그 아들이 좋은 묘자리를 구하고자 한 것이 아버지를 모시고자 하는. 근데 여기도 보면 좋은 명당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으로만 모셔야지. 이 금기를 위반을 하면 오히려 징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 시신을 한 줌 한 줌 이렇게 네. 얻는 거였죠. 네. 그런데 여우가 아버지 시신에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이 된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묻기로 하고 땅을 팠습니다. 땅을 마지막으로 팔 때 큰 바이아제가 찍혀 피를 흘리고 나왔는데 그냥 걷어내고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이날 이만경은 두기 바닷물을 막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고사를 하고 왔는데 자정이 되니 벼락이 치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날이 밝을 때 나가보니 벼락이 낭섬을 때려 혈이 끊어졌고 이로 인해 파도에 쓸려 나온 흙모래가 전에 만들어 놓은 뚝으로 모여 쌓였습니다. 이로써 큰 둑이 된 만경원은 바닷물을 막아 큰 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이 끊긴 낭섬은 다시 섬이 되어버렸고 낭섬에 묘를 쓴 그 집은 망했습니다. 이만경은 만경원으로 생긴 대지를 주민들에게 모두 나눠주었고요.
일제 강점기 때 3.1 독립운동을 한 이후 일제가 학살을 자행하여 화술이나 호곡리 쪽의 주민들이 낭섬으로 피신하여 생명을 부지했다고 합니다. 네. 음. 이 만경원이라고 하는 이게 좀 뚝,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뚝이 생겨난 것과 이 예. 명당 전설을 같이 결합시켜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위아제라고 하는 것이 바위에 바닥에, 사는 개에 얘기하는 지역 말인 것 같아요. 예. 이 바위개 형국인 거죠. 어, 실제로 그 풍수 명당에서 이런 바위개 형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 그 구비설화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형국을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말이 물 먹는 형국도 있었죠. 네, 말이 목마른 말이 예. 물 먹는 형국이라든지 예, 예. 뭐 이제 금괴가 알을 품는 형국이라든지 예, 예. 그래도 금괴포랑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예. 형국의 그 바위계 명단인데 형국이다. 바위아제 그리고 바위계 형국이라는 것은 이 지형을 특수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지형만의 고유성을 나타내기 위해 찾은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제 여기서 금기를 위반해서 이제 아버지를 도저히 이게 흙으로 묻지 못하고 한 줌 한 줌만 뿌려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시체가 계속 밖에 드러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묻기로 했다고 합니다. 음, 그 이제 노승은 절대로 땅을 잘못 그러지 건드리면 말라 그랬는데. 망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보통 이제 이 위반하는 사람들은 이 위반의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 예.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거기서 큰 바위 아재가 찍혀서 피를 흘리고 나왔다고 해요. 아. 실질적으로 바닷가에서 땅을 파다 보면 바닷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과 이제 이 혈과 이제 관련을 지어서 이 혈이 망했다. 혈이 훼손됐다. 끊어져서? 혈이 훼손됐다고 이제 연결하는 것이죠. 음.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벼락이 낭섬을 때려서 혈이 끊어졌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것 때문에 파도에 쓸려나온 흙모래가 예. 한 곳에 몰려서 아주 큰 뚝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얘기를 할 때 앞에서 세워놨던 그 나무 작대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이사이로 모래가 예. 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큰 뚝이 된 만경원이 바닷물을 오히려 막아서 이쪽은 큰 들이 생기고 낭섬은 원래 이어져 있었는데 예. 그것이 끊겨서 오히려 섬이 망했다.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피난 다른 쪽으로 가는 피난담들도 있었는데요. 예, 예, 맞아요. 네, 여기서는 낭섬으로 피신하여서 생명을 부지했다. 그 낭섬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다시 또 낭섬이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좋은 피신처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 특히 이제 이 바닷가 서쪽의 바닷가 지역에서는 예. 이렇게 호란이라든지 외란이라든지 이렇게 전란이 닥쳤을 때 예. 이 섬으로 피신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다음은 쌍무창 예터는 명당자리라고 한 예. 이제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아까 읽어봐 주시죠. 지도 볼 때도 창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에는 옛날에 의창이 있었는데 이름은 쌍부산 아래에 있다 하여 쌍부창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쌍부산을 쌍봉산이라고 부릅니다. 영의정을 했던 김상로는 전국에서 명당 자리를 찾다가 쌍부창의 자리가 명당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김상로는 쌍부창의 명당 자리에 묘를 쓰고 싶어 수원부사에게 창고를 이전하게 만들라고 청탁하였습니다. 이에 수원부사는 주민들을 시켜 창고가 부실하니 창고를 옮겨달라는 진정서를 써서 올리게 하였습니다. 김상로는 영조대왕에게 상소가 올라간 다음 날 바로 창고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전한 의창은 원래 있던 위치에서 언덕 하나를 지나 옮겨졌는데 며구리 동네에서 마주보는 쌍봉산 밑의 자리입니다. 옮긴 창을 부창이라고 하고 이 창을 부창터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요. 의창은 이제 의로운 창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흉년이 들거나 구제가 필요할 때 이제 거기에서 네, 이렇게. 쌀을 풀어서 이제 백성을 구제하는
용도로 쓰는 창인데 이 영의정을 했던 김상노는 자기의 이제 자기 가문의 욕심을 위해서 이 의창의 장소를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쌍부창의 장소를 게다가 정당하게 옮긴 것도 아니고 이 수원부사에게 예. 부탁을 해서 창고가 부실하니까 옮겨달라고 가짜 진정서를 써서 올리게 합니다. 예. 게다가 이제 이 상소가 올라가서 결정이 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창고를 이전을 시킨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이전한 의창은 원래 있던 위치에서 언덕 하나를 지나서 옮겨졌는데 이제 묘구리 동네에서 마주보는 쌍봉산 밑에 자리라고 하고요. 그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예. 지금 그 터를 이제 부창터라고도 부른다고도 하니까 예. 원래 쌍부창의 터와 부창터가 또 있다라는 거죠. 부창이라고 하니까 왠지 부수적인 그런 느낌인데. 예, 제가 한번 다시 다음 읽어볼게요. 이야기요. 후에 묘구리로 창터가 옮겨져서 창고가 있던 묘구리 동네를 창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해창리에 있던 해창이라는 창고도 부실공사라는 핑계를 대어 헐게 만들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이러한 김상로의 행태를 알고 정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휘둘러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기에 삭탈관직을 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 김상로는 부인이 먼저 죽자 옛 쌍부창터에 부인의 묘를 썼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 부인 옆에 함께 합장되었습니다. 김상로의 형인 김치로도 쌍봉산 아래의 명당 자리에 묘를 같이 썼습니다. 네, 저희 한번 그 수원부읍지에 나오는 쌍부창과 해창 한번 다시 보시면요. 여기가 집 모양으로 해창이고요. 돼 있는 거. 여기도 이제 쌍창이라고 돼 있죠. 쌍부창과 해창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김상노가 헐게 만들고 옮기게 만들고 했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그 우정읍 지역에는 이 창과 관련된 그 지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보면 쌍부창이라고 하는 쌍부창 예터가 있는 것이고 옮긴 창은 부창터라는 것이고 다시 또 옮겨서 이제 묘구리 동네를 그 창말이라고 부르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창과 관련된 지명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상로라든지 아주 높은 자리죠. 영의정까지 올랐으니까요. 김상로, 김치로 같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온 벼슬아치들도 이 쌍봉산 아래에 묻혔다. 그렇네요.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마지막 자료인데요. 화산리의 삼계와 김연방이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에는 해풍김씨 종가 앞으로 큰 느티나무가 세 그루 있었다고 하여 삼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습니다. 그 느티나무는 그 근방에서 유일하게 솔개가 알을 낳고 새끼를 치는 나무로 유명했는데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들어왔을 때 좋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환영을 해보자. 잠시만요. 일본인들이 들어왔을 때 좋지 않게 생각하였는데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환영을 해보자 해서 종가에서 환영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종가의 종손이던 김연방이 환영식 준비를 맡아 진행하였는데 환영식에 참여한 일본인 중 모리타란 사람이 종가 앞 느티나무에 앉은 솔개를 총으로 쏘았습니다. 솔개는 죽지 않았지만 김연방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요. 이 삼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는 것과 김연방이 연결되어 있는데 김연방 선생은 굉장히 지역에서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시죠. 이 삼괴라는 지명은 결국에 그 해풍김씨 종가 앞에 있는 큰 느티나무 세 나무를 삼괴라고 불렀다. 괴자라는 것 자체가 느티나무를 회나무라든지 느티나무를 말하는데 특히나 이제 궁궐 앞이라든지 정승집 앞이라든지 이런 쪽 앞에서는 큰 그 느티나무를 세 그루를 심어서 삼정승을 의미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입심양명을 꿈꾸기도 하고 또는 이제 종묘 앞에서는 이런 삼정승이 잘 임금을 잘 보필해야 된다라는 어떤 군신관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해풍김씨 이 명문 가문 앞에도 이렇게 큰 느티나무 세 그루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느티나무는 아주 특별했는데 이 근방에서 유일하게 솔개가 알을 낳고 새끼를 치는 나무였던 것이죠. 그렇군요. 네, 굉장히 큰 나무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는 자부심이 있었겠죠. 솔개가 와서 이제 새끼를 치고 했는데 이 모리타라는 일본인이
이제 건방지게 이제 좋은 환영식에 와가지고 총소리를 내고 솔개를 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솔개는 죽지 않았지만 이 김연방 선생님께 굉장히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길조로 여기는 새를 헤아려고 했으니까. 김연방 선생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요. 이건 한번 넘어가서 한번 읽어봐 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놈을 잡아다가 당장 볼기를 쳐야 한다. 감히 양반집 사랑채 앞 나무에 앉은 솔개를 쏘다니. 이는 옛날부터 소중히 여겨온 이 근방에서도 솔개가 새끼를 치는 유일한 나무인데 그렇게 귀중한 것을 해치려 하다니. 아무리 외놈의 상놈 새끼라도 그런 것을 모르고 설치면 안 된다 하면서 일본인을 잡아다 볼기를 쳤습니다. 그 후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보복으로 학살 사건이 일어날 때 김영방이 죽었습니다. 김영방이 살던 해풍김 씨의 종가 고택이 99칸의 큰 집이었는데 일본인들이 불을 놓고 사람을 죽이고 할 때 모두 다 없어지고 3개 나무 중 한 주가 남았습니다. 또 3개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유명한 정승판서가 많이 나왔는데 안동김씨 김작은 정승과 광산김씨 김상은 정승의 출생지이고 현대식 정승인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종환도 장안면 출신이다. 네, 이것도 이렇게 되게 이제 구술 자료로 얘기를 하셨길래 제가 다 넣어봤습니다. 이게 뭐 옛날 얘기라고 생각되기보다는 뭔가 조금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이거는. 근데 이제 지역 분들께서 이렇게 예, 예. 굳이 이름을 다 기억하셔서 구술을 하시는 것도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역사이고 예, 예. 자랑스러움이기 때문에 또 이 저희 자료를 저희 영상을 또 지역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예, 예. 네, 이름을 다 넣어봤습니다. 예. 김영만 선생님은 이렇게 당장 볼기를 쳐야 된다고 해서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텐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정중히 일단 네. 정중히 맞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제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리가 음. 나서서 이제 지역의 어른이니 예. 우리가 이제 환영을 해주면 우리 지역을 조금 미쁘게 봐줄 수 있지 음.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했던 건데 오히려 음. 온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여기 말처럼 모르고 설치다 보니까 이제 김영반 선생님이 극대노하셔가지고 맞아요. 일본인을 잡아다 볼기를 쳤다고 합니다. 결국에 그것에 의한 이제 보복으로 보복으로 인한 이제 죽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그쵸, 거죠. 방화 학살이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그것에 대한 이제 보복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문면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예, 지역민들은 이제 그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제 딱 이제 김연반 선생님 댁을 정해서 와서 모두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과하게 죽여버리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는가라고 연결시켜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개 지역에 대한 이제 3개에 대한 유래 글도 여러 개가 있어서 예, 이 3개 지명의 유래에 대한 예,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는 이제 3개는 이제 여러 가지 지명의 유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각 지역민들마다 얘기하시는 게 달라서 예, 이 김연방 선생님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곳에 이제 3개가 유래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지형에 의해서 나가는 이제 지명 예. 유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그 나무라든지 성인에 의해서 유래된다고 하는 것도 있어서 예. 네, 어느 것이 다 맞다,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음. 다양성 차원에서 제가 이제 가져와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읽어봐 예, 주시죠. 잠깐 읽어볼게요. 3개는 화성시 우정읍과 장안면 지역을 함께 묶어 부르는 지역의 호칭입니다. 3개 지역은 쌍부 또는 삼귀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쌍부는 쌍부산이라고 불렸던 쌍봉산과 관련합니다. 지역 3귀와 3궤에 대한 유래는 두 유형을 찾을 수 있는데요. 2012년 출간된 경기도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지 8권 장안면편 62쪽과 75쪽을 참조하면 3귀는 관척되기 이전 발안 지역에서 선창포구까지 바닷물이 나갈 때 세 곳을 휘돌아 나갔기 때문에 3귀라고 불렀는데 후에 일본 사람들이 3귀라고 발음하는 것보다 3궤라고 발음하는 것을 더 쉽게 여겨 3궤라고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거는 문옥은 선생이 그 장안리 노진리의 문옥은 선생이 말씀하신 거고 다른 하나는 우정읍과 장안면 지역에 성인 여럿 이름이 되는 오래 묵은 느티나무 거목이 있었기에 느티나무 괴자를 써서 3궤라고 불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주민이신 이상림 선생님 남자시고 78세신데 이분이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네.
삼계 지명 유래가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 예. 하나의 자료만 보시기보다 예. 다양한 자료를 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하게 수록을 해봤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이제 쌍봉산 정상 풍경을 보시겠는데요. 예. 우정 지역 전설의 현장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증거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 이제 쌍봉산 전상에서 본 이제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예. 네, 그 정상에 이렇게 그 데크 같이 데크가 한 4층짜리 데크가 서 있습니다. 전망대로. 예, 전망대로요. 네, 예, 네. 그래서 좀 산을 좀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산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밑에가 평지다 보니까 굉장히 전망이 좋고 툭 튀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여기 보면 약간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산 봉우리가 아무래도 예. 같이 이제 쌍봉이 되는 예, 그 그렇죠. 봉우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요것이 이제 쌍봉산 정상 풍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다른 지역 전설의 현장으로는 진해산이 있습니다. 예. 진해산은 자, 진해산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우정읍 위아래에 진해산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 진해를 예. 이제 한글로 옮길 때 진해산으로 잘못 옮긴 것 것은 아닌가 생각되면 똑같이 이화리 쪽에 있으니까요. 예. 네, 요 옆에 보금산도 있는데 이 보금산과 진해산이 지금 이야기 속에서는 같이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진해산이 우리 설화 속에 나오는 그 진해산 지역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그 공장이 됐군요. 네, 그리고 예. 이제 이전에 설화에서 보면 진해산 산신에게 산신 제사도 지내고 예. 네네 보금산에 산신 당제도 지내고 했던 걸 보면 예. 이 동네에서는 이 산을 굉장히 신성하게 또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은 만경원과 낭섬인데요. 예. 제가 이 만경원과 낭섬을 찾지 못했어요. 예. 이 만경원이라는 지역이 이미 예. 간척이 되어서 그렇죠. 예. 네, 그 알 수가 정확한 없습니다. 위치를 알 수가 없고요. 김상로와 김치로 왜 예터라고 되어 있냐면 예. 요 이제 김상로 집안에서 예. 모두 다 이장을 했어요. 아, 그 그래서 명당 자리를 왜 한 곳에 다 모으신 건데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요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최근 사진인데 2008년으로 보시면 이렇게 무덤이 있는 걸로 나타나게 보이시죠? 아, 그렇네요. 네, 이렇게 해서 2010년에도 네, 11년에도 있고 14년에도 네, 15년에도 이렇게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예. 제가 찾아본 바로는 17년 정도가 됐을 때 다 이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16년에도 남아 있는 걸로 보이시죠? 예. 여기가 이제 김상로의 그 명당 자리. 네, 묘외터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먼저 죽어서 묻혔고 김상로가 음. 묻혔다고 했는데 이렇게 뒤를 좀 키워 보시면 바로 뒤에 쌍봉산이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쌍봉산 아래에 바로 이제 좋은 터에다가 이 명당 자리에다가 묻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본 김에 보시면 여기가 원래 쌍부창 예터라는 것이고요. 아, 그렇네요. 네, 명당 자리를 뺏은 거니까요. 아, 예. 그리고 있던 지역에서 한 곡에 넘어서 묘구리를 마주보는 곳에 예. 이제 그 다음에 부창이 왔다고 했었잖아요. 예. 여기가 묘구리니까 이쪽이 아마 그 다음에 옮긴 부창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 있다가 다음에 이제 묘구리 쪽으로 다시 창을 옮겨서 묘구리가 창말이라고 불린다라고 했고요. 예. 다음은 이제 김상로의 형인 김치로의 무덤인데요. 예. 김치로의 무덤도 쌍봉산 아래에 그 동생의 무덤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 예. 같이 이제 이렇게 아까와 그렇네요. 이제 무덤이 좀 다르게 생겼죠. 여기도 김치로와 김치로의 아들인지 이렇게 같이 묻혀 있었는데 요것도 같이 이장이 돼서 지금은 의왕 쪽으로 모든 그 집안의 묘를 다 옮겼다라고 합니다. 진짜 풍수지리를 한번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와 김상로의 묘와 마주보고 있네요. 네, 김치로 형의 묘가 이렇게 다 쌍부산 아래 좋은 명당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로 진짜 창고를 옮기고 굳이 거기다 묘를 썼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으로 생각하면 무슨
뭐 시청 터나 이런 걸 옮겨서 그렇죠. 한 거니까. 예전에는 지도에 나올 만큼 큰 랜드마크가 되는 곳인데 그렇죠. 그곳을 이제 오롯이 이렇게 다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어. 자기의 이제 묘자리로 만든 어.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굉장한 부당한 비리나 부당한 일로 보일 네, 수는 보일 수 있었겠네요. 있겠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역을 지도로는 남아 있다. 아, 그래서 예.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인터넷 자료가 있어서 봤더니 이제 폐허가 돼서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연방의 묘소인데요. 화산리 네. 96-1번지에 해당됩니다. 네, 여기가 김연방 선생님의 묘소에 예, 예. 해당되는 것이고요. 요 근처에는 화산리 85번지에는 예. 그 99칸이었다고 하는 그 음. 고택과 그 느티나무 한 주, 예, 예. 3개 중의 나무 한 그루가 화산리 85번지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산리 85번지에는 이제 이쪽에는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옆에 있는데 아마 이 근방에 그 고택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여기서 있는 큰 나무가 아마 이런 느티나무 아, 보호수가 되는 그 나무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집 하나하나 크기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터가 이만큼 컸으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옛날 집치고는 그 터가 음.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다음은 요곳을 이제 우리 강의 초반에 만세길 루트가 있는 곳이라고 예,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를 제가 미리 띄워놨었는데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글을 올리셨어요. 화성시 공식 블로그에 올리셨는데 예. 여기 보면 이렇게 화성의 쌍봉산이라든지 예. 그리고 조암리, 김연방 묘소라든지 예치당하면 사무소 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또 여기 보면 수총교회도 여기 있고요. 예, 예. 그렇죠. 예. 그게 3일 만세 운동 그 네, 만세로 네, 그러니까 만세길, 예, 네, 만세길이요. 만세길 예. 박물관 센터도 새롭게 이제 개원한 곳이 있고요. 이렇게 독립운동에 이제 역할을 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예. 생가라든지 집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길로 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역 여행에 참 좋은 콘텐츠라고 일 수도 생각이 있는데 됩니다. 네네. 사실 조금 이제 군데군데는 위험한 곳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루트에서. 그래서 방문자 센터를 꼭 방문하셔서 그 상담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도 보시고 이렇게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자, 이제 자료의 유형별 특징으로 해서 자료를 좀 살펴보자면 예. 쌍봉산 유래 게시판은 화성 군사에 있는 자료예요. 예, 우리가 그 성격이 좀 그럴 것 네, 같더라고요. 화성 군사에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 예, 좀 그런 시각으로 근대적, 예. 네, 또 합리적 또는 예. 좀 유교적 그렇죠. 이런 걸로 해서 좀 현대식으로 좀 많이 개조가 된 자료들이 많이 나름의 있습니다.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리고 좀 장면화도 좀 소설적으로 그렇죠. 장면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이제 마고의 신성을 부정하는 시각을 통해서 산신인 마고할미가 악기나 잡신에 가까운 마귀의 할멈으로 와전이 되고 있고요. 예. 거인 산신이 마고가 산을 옮기는 자연 창조의 예. 이야기가 상위신에 의해서 벌을 받고 처치를 당한 마귀 할멈이 남긴 쌀자루라는 내용으로 변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듯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마고를 규정하는 시각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예. 이에 따라서 설화 또한 여러 유형으로 변이가 되고 있음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예. 또 벌받은 마고와 쌀자루가 그대로 돌이 돼서 쌍봉산이 되었다고 하는 자료도 있고 예. 또는 옥황상제에게 쌍봉산 옮긴 것을 인정받고 산신령으로 명해진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거인의 신체를 가진 아주 큰 마고라는 존재가 예. 이런 등짐을 지고 이동해서 이동해서 쌍봉산 지역 지금의 지역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고 예. 그 등짐이 쌀자루던 산이던 예. 그것으로 인해서 쌍봉산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는 예.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쌍봉산 전설의 핵심은 음. 거인 마고를 통해 쌍봉산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인에 의한 창조 모티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또한 남산 쪽보다 쌍봉산 쪽이 힘이 세다는 것도 공통적으로 공통적이고, 가지고 있는 네. 인식이네요. 그거는 이제 지형적 예. 특징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음. 또 이제 대결 구도로 인해서 쌍봉산에는 돌이 없다는 지형 환경에 대한 유래담에서도 이런 힘내기 모티프가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1-5의 자료는 서사석 개연성과 완결선 측면에서 예. 이렇게 산 이동 부분이라든지 예. 또는 힘겨루기 모티프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제 화성 군사 자료보다는 이제 조금 본연의 그리고 고형의 고태의 자료의 모습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문학 대계 1-5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건 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 구비문학 대계에서 채록된 자료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 그렇군요. 네. 확실히 조금 군사의 자료들을 저희가 많이 보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흐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만경원과 낭섬 전설도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예. 이만경에 의해서 만경원이라는 뚝이 만들어지고 예. 이걸로 인해서 만경원 뜰이라고 하는 넓은 들이 생겼다. 아무래도 이걸 보고 아마 거기를 막지 않았을까요? 이런 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지금은 다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를 알 수가 없지만 네. 아무래도 옛날에는 여기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지역이구나. 이런 인식 같은 것도 이 사람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딱 맞기 좋은 지형일 수도 있었었고요. 그렇죠. 예. 또 다른 하나는 부잣집 아들이 금기 위반을 해서 낭섬에 있던 부친의 상소 명당이 파명당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 전자는 지명 유래담으로 이제 하늘이 낸 이인이죠. 이제 이만경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생각. 그렇죠. 예.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자연 지형의 변이가 생기는 모티프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후자는 풍수담인데 예. 금기를 위반하고 또 명당을 파손해서 집안이 망하게 되는 파명당 모티프가 예. 나타난다는 걸 가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후자 모두 작용하는 거는 강력한 자연의 힘이라는 것인데요. 자연의 힘을 통해서 갑자기 혈이 끊기거나 뚝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그렇군요. 되는 거죠. 그 바닷물을 막고자 한 이만경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부잣집 아들은 오히려 집안이 망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연의 거대한 힘을 아주 신이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설화적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좀 신기하긴 한 게 지금도 이렇게 간척이라는 것이 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그 오히려 자연에 대한 경외가 더 컸을 시기 같은데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은 그 자연의 힘으로 이렇게 인간이 더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든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연을 잘못 건드려서 망하게 되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이 이야기 안에 존재하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부잣집 아들은 그 자연의 지형적인 생김새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네요. 이렇게 판에서 문제 생긴 것 같고 이만경 같은 경우는 그 지형적인 특징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흙이 잘 쌓일 수 있을 텐데라고 해서 미리 이제 그 나무를 많이 꽂아놓고 언제라도 흙이 잘 쌓일 수 있고 한번 흙이 들어오면 잘 쌓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막 흙을 갖다 부어서 모래를 갖다 붓고 시멘트를 발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간척을 한 것이 아니라 예. 뭐 예를 들어서 화산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뭐 강이 범람을해서 여러 가지 황토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런 현상들을 잘 이용해서 이용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을 훼손하는 것과 자연을 활용하는 것의 차이 같은 것이 네. 이야기 속에 드러날 수 있겠네요. 네, 자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든지 이제 변화를 이제 이롭게 이용했다라고 보입니다. 예. 쌍부창 예터의 이제 명당자리 이야기는 명당 빼앗기 모티프가 나오는데요. 예. 이 작중의 주인공인 이제 김상론 실존 인물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 근데 작중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명당 자리를 착취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도 상소가 올라갔어요. 그게 네. 진짜 실제 역사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김상론은 명당 자리에 묘를 써서 발복하고자 하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
예. 백성들을 위한 구율 구제 장소를 빼앗고자 권력 남용과 부정 청탁까지 저지른 것이죠. 아, 그렇네요. 실제로 근데 조선 후기에는 이런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자 부정적인 방법, 불법의 방법을 써서 암장, 몰래 하는 거, 늑장, 억지로 막 시키는 거, 투장, 막 훔쳐서라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몰래 해서 이제 그 명당을 훔치는 것들 많이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예. 영의정이란 높은 관직이 올랐던 김상록도 이런 걸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 예. 일반인들은 오죽이나 더 많이 했을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강조했던 유교적인 사회였는데 불구하고 그렇네요. 이 명당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니까 참 이 아이러니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상한 잡기잡신을 믿지 말고 우리 조상,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잡기잡신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유교 그 공자님이 말씀하실 때는 네, 괴력난신을 괴력난신을 하지 말고 조상이나 좀 잘 모시자. 좀 이렇게 생각해라. 조상을 좀 잘 생각해라. 이게 이제 조상묘를 잘 써야 된다로 이제 바뀐 거니까 네, 이거는 정말로 이제 아이러니한 거네요. 네. 유교 정신과 다른 건데. 그렇죠. 어, 그리고 또 김상로에는 창고 이전이라든지 예. 지역에 쓰인 높은 벼슬아치 묘가 계속 2017년까지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요. 계속 보면서 계속 얘기가 네. 이렇게 회전됐겠네요. 네,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계속 경험했던 지역민들 임시계는 기억에는 이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렇네요.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일종의 그 지역사, 구술사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마지막 화산리 삼계와 김연방은 예. 이 우정 장안을 함께 묶어서 부르는 삼계라는 지명이 유래가 된다는 지명유래 전설이기도 근데 사실 하고요. 이게 지명유래를 핑계 삼아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 네, 느낌도 가문의 이야기를 있습니다. 하신 것이죠. 예. 또 이 설화 제보자가 이 예. 해풍 김씨 자손이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김연방 선생님이 자신의 가게셨고 우리 큰댁의 대종손이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이기도 했겠네요. 예, 그래서 지역의 위인이자 또 가문의 위대한 조상이셨던 이제 이 지역의 분들을 이제 김연방에 대한 인물 전설로 이제 예. 엮어서 얘기하신 건데 예. 특히 이제 주요 모티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보복을 당해서 이제 학살 사건 중에 살해당했다라는 예. 것인데 김연방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근현대의 애국개몽 운동 또는 독립운동, 교육운동 이런 것을 지원해온 독립운동가라고 하십니다. 예. 특히 이제 1919년에 예.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주모자로 지목이 되었고 이 화산리로 일본 헌병소장이 들이닥쳐서 무참히 살해하고 종가를 전소시켰다라는 것이 예. 이제 연구되어 있습니다. 아, 38세에 살해 38세. 예, 주모자로 지목되어서 일찍이 돌아가셨는데요. 이 김연방의 죽음을 일본인의 보복에 의한 죽음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여기서 이 솔개와 김연방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문학적인 해석이네요. 네, 저는 이제 연구자다 보니까 왜 굳이 이 솔개 이야기를 이제 여기다 갖다 붙였을까? 했을까? 이 일본에 의한 두려움이 팽배하던 시대에 이 삼계 느티나무와 그 나무에 새끼를 치고 살던 소개를 해치는 것은 곧 자신과 지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당당히 일본인을 징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비범한 기계를 가졌던 김연방의 위인적 성격이 있었는데 예. 이런 점에서 보면 삼계 느티나무는 곧 삼계 지역의 상징이 그렇죠. 될 것이고 그 나무에서 새끼를 치며 살아가는 솔개는 삼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상을 시켰습니다. 예. 삼계 지역을 위협한 일본의 총구에 죽임 당할 뻔한 솔개 사냥 사건에서는 그 일제 공포 정치 속에 놓여 있던 그 삼계 지역민들의 생존의 위협이라든지 긴장감,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삼계 나무와 솔개를 해치려 했던 일본인들에게 벌을 주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당했다는 설화 내용은 이런 김연방 선생님의 생애에 대한 지역민과 가문에 대한 공동
기억이자 좀 구술사적인 이제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그렇죠. 그런 예. 내용과 관련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예. 이렇듯 설화 속에서의 사인, 죽음의 원인과 음. 실제 피살 원인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예. 이것을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일제로부터 이제 3개 지역을 지키려다가 주모자로서 피살당한 이제 독립운동가 기념방을 위인으로 여기고 그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전승 집단의 인식을 여기서 이제 솔개를 지키고자 또 솔개처럼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그 지역민들의 인식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부분으로는 해봤습니다. 그렇게 그 크게 연구의 범위가 뭐 뻗어 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화성시가 3.1운동과 이제 4.15 제압리 학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화성 지역 독립운동 관련해서 열심히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설화적으로 형상화된 부분들을 지금까지 짚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까지 미치지 못했지 않았나 싶고 그런 문학적인 분석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비문학 쪽에서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이런 전승 의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일본인들이 이 화성 지역에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경험한 그런 것들을 쓴 소설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그런 이 현대 일본 소설 같은 경우는 조금 연구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또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화성 지역 독립운동을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 솔개 꼭 3개 느티나무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 솔개, 이 3개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총구 앞에 서면 굉장히 솔개도 기상이 있고 무서운 새인데 맹금류의 새인데 불구하고 또 총구 앞에서는 한낱 죽음에 처해질 수 있는 존재 이런 것들이 그쵸. 뭔가 상징하는 바가 3개 지역의 또 김연방 또는 그 3개 지역의 사람들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서 읽으면서 조금 한편으로는 좀 비극적인 비애감도 그렇죠.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매서운 그 항전의 그런 기세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개가 뭐 노래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대중가요도 있고 그런 그리고, 걸 이미지를 같이 이제 연결 지으면 또 네. 재미있는 해석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사적인 의미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예. 이 쌍봉산 마고가 남산 마고보다 힘이 세다는 내용으로 지역적 우월감도 있었고요. 예. 또 쌍봉산 아래는 명당 자리다. 또 그쵸, 이런 것도 있고. 좀 신성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그리고 조창 창고지도 아무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지역 중요한 거니까. 대표 가문의 몇 자리까지도 애용되었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인근의 진해산 전설에서는 외고 외적과 대치한 지역민 항전 이야기에 이 산신의 영험한 기적담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생애담 및 지역의 독립운동사 김연방 씨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듯 우정읍 전설에선 지역민 인식에 남아있는 설화적이고 굉장히 신화적인 사고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실질적인 이 역사를 통해서 강한 자긍심 이런 것들도 많이 느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아마 그 지역민들의 지역 이해라든지 애향심 고취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진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지명 유래담에도 그렇고 굉장히 우정 지역 전설이 뭔가 굉장히 좀 독특하다. 그리고 근현대까지 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 3개라는 지명도 아직도 많이 쓰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네, 3개 거기에 중학교, 있고요. 3개 고등학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 우정 지역은 굉장히 또 독립운동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지역이지만 이 전설과 설화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좀 자료가 길어서 좀 숨가쁘게 빠르게 읽어왔는데 보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거론했던 자료들이라든지 추가된 자료들도 좀 보시면서 충분히 이제 자료의 문학적인 감상도 이뤄서 나름의 그런 느낌도 이제 가져가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로 그 영의정 김상로의 무슨 그 묘소가 거기에 그 최근까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네요. 진짜 네. 이게
진짜 역사의 순간을 정말로 이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네. 그런 전설의 형태로서 계속 남기고 그쵸. 그 그것의 당시에 부당함을 그 고발하는 백성들이 그런 정신. 김상노가 여기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막 붙이고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는, 경을 쳤겠죠. 네, 경을 쳤을 테니까. 그리고 거기 해풍김씨 집안이 여전히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세가를 이룬 집안이다 보니까 김상노 선생님 집안 해풍 김씨가 아니었나요? 김영만 하여간- 선생님이 해풍 김씨고. 잘못됐네요. 네. 어쨌든 그 집안이 위세가 오죽 대단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스레 그렇게 전한 게 아닌가. 예, 조심스럽게.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진 않고 백성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그들의 어떤 사고, 그들의 태도는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그 랜선 여행은 정말 살아있는 전설들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우정읍 탐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 정도에서 강의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뭐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혹시 또 저희한테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2번째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다음 13번째 랜선 여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